발표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사이자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이진현 라파엘 신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진현 신부님은 교회사, 과학사, 동서문화교류사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천문관측의 여행, 천문학에 관한 예수의 서적의 중국과 한국어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최근 논문으로는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멀어서 문제다. 타자에 관한 신학적 인간학의 논문이 있습니다. 신부님의 논평 청해 듣겠습니다. 제목은 기억의 이념화에 맞서는 기억의 연대입니다. 미호시 최하로 수녀님과 최영균 신부님의 발표는 지난 세기 불행했던 한일 관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기억을 반성하거나 왜곡한 최근의 역사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양국 현대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한일 가톨릭교회 연대의 여정을 돌아보고 종교 윤리적 성찰을 넘어 양국 시민사회운동의 의제 설정과 실천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주교님께서 그 교류의 그 사실들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투라 주교님은 그 단절의 벽을 넘는 혹은 돌파하는 그 카톨릭적 보편적 화해 사명을 성찰해 주셨습니다. 미호시 수녀님은 일본 측 사료에 근거하여 일제강점기 일본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의 변화 및 최근의 한일주교회의 교류까지 저는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3.1운동에 대한 당시 일본 교회의 부정적 판단과 무관심, 심지어 조선인 신자가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왜곡을 비롯해 총독부에 대한 조선 카톨릭 교회의 순종적 태도와 신자들의 비관여까지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녀님의 발표는 그 시기 지역과 소속, 권한과 책임 소재에 상관없이 일본과 한국교회 모두의 외면과 회피, 결과적으로 군국주의 폭력에 부역한 부끄러운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두 지역 교회가 자국민과 한민족에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정직하게 직면하라는 초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입장 표현과 비폭력 저항의 촛불 시위로 평화롭게 정권 교체까지 이룬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달리 일본 집권층의 부패와 불의에 관한 시민사회의 각성, 그에 따른 적극적 연대와 저항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소수의 목소리로만 들립니다. 역사 반성, 정의와 평화, 인권 문제에 대한 일본 가톨릭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정치의 극우화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각성과 저항이 미약해 보이는데 양심 세력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교회 내부적 차원과 교회 외부적 차원, 즉 일반 사회 상황에 근거한 수녀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정서의 차이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동서양 그리스도교의 정서의 차이인데 어제 독일과 폴란드 교회 화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1000년 넘게 그리스도교 문화가 이렇게 깊게 녹아든 이 서양에서는 그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이 죄의식, 그 죄의식으로부터 어떤 그 실존적 회심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부끄러움에 대한 이 동아시아의 인식, 특히 일본인의 인식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떤 죄의식에 따른 회심보다는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심, 불명예, 아까 그 마투라 주교님이 지적하셨던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이게 비롯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수정주의 역사관에서 얘기하는 그 영광을 강조하고 과거의 잘못을 수치로 여겨서 그 무시하거나 왜곡시키는 이러한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미리 제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영균 신부님은
평화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역사, 환경, 인권이란 구체적인 분야별로 한일 가톨릭 교회 교류의 여정을 고찰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은 그리스도교 전통을 비롯해 역대 교황들의 회칙과 보편교회의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현안을 성찰하셨는데 그 결과 두 지역 교회의 깊은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활발한 교류가 평화연대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발표자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의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역할 모델 제공,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사회적 공헌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성 제시, 교회의 사회정치적 참여로 세상을 위한 신의 하느님의 축복인 평화의 성사성 구현 등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총 24회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의 여정을 브로그로 또 사진으로 요연하게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용어 사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는 발표자의 소홀함 때문이 아니고 단어를 제시한 원저자의 이미 전달이 분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1조 갈등은 대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 역할자를 평화 일꾼 혹은 갈등 일꾼이라고 부른다라는 구절에서 갈등 일꾼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아마 갈등 조정자 혹은 갈등 중재자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고쳐서 전달드리면 이 평화 활동과 화해 촉진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 요한 갈등은 갈등 완화, 갈등 해결이나 갈등 관리를 넘어 갈등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초월 방법이란 실천 지침도 제시하고 있는데 각 개인과 집단의 종교적 혹은 영성적 회심을 전제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처럼 보입니다. 최근의 한일 경제 국면에 이 갈등 전환 개념과 초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갈등이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평화 일꾼의 이념령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그 모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역사 반성과 탈핵 등의 의제 설정과 유지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가톨릭 교회 연대가 시민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에까지 얼마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 강점과 취약점 측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학술대회 논쟁을 위한 활발한 논쟁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역사,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활동하신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 정작 역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신 구약 성경에서는 기억하라의 히브리어 명령형 자코르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동사 원형은 자카, 기억하다, 회상하다이고 명사형은 지카론, 기억, 회상으로 함께 기억하는 기념, commemoration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란 단순히 과거의 그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출애굽의 하느님, 유배지의 하느님, 무너진 성전의 하느님, 방랑 디아스포라의 하느님, 아우슈비츠의 하느님 체험을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나와 우리의 이야기이자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계속 재현될 실존 자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느님 체험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지가론, 기억, 기념으로 재현되는 실존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화된 기억이고 공유하는 기억이며 전해주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지속된 유대인들에 대한 온갖 편견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한 응징력으로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역사의 뜻을 가진 단어가 없는데 대신 고대 그리스어 기억, 아남네시스를 사용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미사 전례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인격을 지금 여기에서 만난다고 기념합니다.
제대의 빵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몸짓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기억을 오늘 되살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며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급진적 실존성을 짓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억은 유대교의 기억 전통을 아우름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현존으로까지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과의 관계를 보면 기억하라, 자코르와 아람네스인 이것을 마냥 대단하게 여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종교적 본질성과 신앙적 순수성과 별도로 중동의 이들 관계에서 기억의 한계이자 문제는 폭력으로까지 변질되는 기억의 이념화가 아닐까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근대 이후 지금까지 민족 국가들은 서로가 복잡하게 얽힌 역사 투쟁을 벌이고 있고 어떤 나라도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짜여지는 집단적 기억의 이념화, 기억의 왜곡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민주주의 시민사회 성찰과 연대인데 극우 민족주의와 종교 근본주의 세력, 가짜뉴스와 대중영합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대중영합 정치 세력이 커져가는 요즘 상황을 보면 그 힘이 미약해 보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생략하고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기억의 이념화야말로 한일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배타성을 드러내는 분야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한일 모두 특히 중국도 포함해서 과도한 우월감과 열등함에서 비롯된 역사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사를 굉장히 과장하거나 한국에서 특히 좀 심한데요. 그리고 현대사의 그 아픔을 자기 비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못났으니까 지배당할 만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과거의 잘못, 죄를 아까 마츠우라 주교님이 얘기하셨던 그 일본 여성들의 젊은 여성들의 그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쪽으로 끌려갔던 그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걸 수치심으로 여긴다는 거죠. 수치심으로 불명예스러운 것. 그래서 대신에 과거의 영광을 사실마저 왜곡하면서 과장하거나 이렇게 변질시킨다는 거죠. 90년대에 미약하나마 진전을 보여준 일본의 역사 방송 흐름이 21세기에 들어서 일본 경제의 불안과 정치의 우경화 추세에 맞물려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극우 세력은 폭력적 군국주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해석하는 기억 조작으로 여론을 바꾸려 하고 있고 평화헌법을 고쳐 공격 가능한 군대를 가진 이른바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자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반민족 부일 세력과 그 후손들이 기억 조작을 통한 반공과 독재와 독점으로 기득권을 장악해왔고 그 과정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일본 극우 세력의 이익에 동조해왔습니다. 한국의 분단과 전쟁으로 일본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고 지금도 일본 정부는 남북의 화해 교류를 일본 안보의 위협으로 여겨 협력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극우 언론들은 거짓 왜곡 정보로 남북 갈등을 부추기고 혐한서적으로 일본 시민들의 반한 감정을 자극하는 데 한국의 일부 언론인들 또 일부 지식인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기억 이념화 세력은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억의 이념화에 맞서 한일 가톨릭교회가 선도하는 기억의 연대가 양국의 비카톨릭 지식인들과 양심적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 일반 시민사회운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양국 정부의 정치 외교에 어느 정도로 실제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발표자 분들과 참석자 여러분의 논쟁적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다움의 핵심, 그 정체성과 존엄성의 중심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유대교적, 그리스도교적 기억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기억해야 한다가 아니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몸에 있는 원자는 1년 동안 98%가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내 몸의 원자들이 다 교체된다고 해서 2년 후에 내가 전혀 다른 별도의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나 스스로를 동일한 나로 인식하는 근거는 기억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시간의 비가역성, 즉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강고한 물리법칙 아래서 나와 우리라는 실존의 영속성, 그 동일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요. 우리의 의식, 뇌과학에 따르면 물리법칙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과거를 계속 반추하고 되새기고 심지어 그 과거의 기억이 우리 지금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좋은 추억이기도 하고 우리 아픔을 찌르는 그 기억으로 되새겨져 있다는 거. 뇌에 아주 깊숙이 무의식 깊이 거의 본능적으로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거나 그래서 이게 인간 의식의 참 신비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한 사람을 넘어 가문과 공동체와 민족이란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지금 여기서 같이 기념하고 다시 후세에 기억을 남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와 문서, 문학과 예술작품 등 여러가지 기록 양식을 매개로 하는 기억의 보존과 전달로 인간은 그 물리적 신체가 소멸해도 그의 개별 인격과 집단적 정체성이 타인들의 공유와 시간의 연속성 위에 살아남는 역사적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억의 조작이 가능해지고 집단적 기억의 이념화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정적 측면이죠. 최근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은 탈핵과 인권, 평화, 노인, 청소년 등 현재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주제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양국 주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모임 때마다 지금의 양국 현안들을 다루되 역사 주제는 반드시 필수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부강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틀을 중심으로 매년 주제가 바뀌더라도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한번 같이 대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구도로 매년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의 그리스어 원어 아남네시스의 반대말은 엠네시아, 망각, 기억 상실입니다. 매번 되살리고 재현하지 않으면 기억은 상실됩니다. 한일관계 100년의 역사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나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가해와 피해의 역사, 폭력과 상처의 역사, 슬픔과 수치의 역사라도 설령 상대방과 우리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아픔이라도 심지어 지겨운 반복으로 느껴지더라도 그 기억의 진실은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어야 할 우리의 현존이며 실존 자체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